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목 5일만 지나면 6월달 끝나죠? 그러면 23년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상반기가 끝납니다. 상당히 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시간이 참 빨라요. 올해 들어서 지지난주 6월 14일, 15일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그 이후 조금 하락을 했지만 S&P 500 지수가 현재 14% 상승하고 나스닥 지수가 30%나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1%나 올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본다면 정말 약 2년 이상의 강세장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이것을 단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5일 지나야 정확히 6개월 아니겠습니까? 상반기 끝나게 됩니다.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1983년, 그러면 몇 년 전이죠? 40년. 1983년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 출발이에요, 지금. 40년. 그러면 우리 평생 주식 투자 생활하면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40년 만이면. 지난주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금리 인상 지속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면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시장의 열기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1.4% 하락을 해서 그동안 5주 연속 상승세가 꺾였어요. 나스닥 지수는 8주간의 상승 기록이 꺾였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 이제 막 시작된 강세장의 베팅 중으로 나타났어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기대보다 훨씬 잘 버텨내고 있고 실업률도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투자자들까지 향후 대규모 수익을 챙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2월 들어서 S&P 500 지수의 11개의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각의 섹터들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낮은 변동성 환경에 힘입어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작년 하반기 때 얼마나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변동성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주시장의 변동성 환경을 보면 변동성, 주가의 오르내림이죠. 미국의 변동폭은 평균 한 15에서 20%, 우리나라는 20에서 25%, 중국이 변동성이 가장 커요. 25에서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변동폭이 무려 미국의 2배 가까운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 분위기는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이 이미 지난 가을에 바닥을 쳤을지도 모른다라는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 가을. 언제죠? 작년 10월 12일. 그때가 S&P 500 지수 3577이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이 흐름을 보면은 말이죠. 3577이 바닥이었어요. 이달 6월 14일 지지난주에 4425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4348 조금 떨어졌죠. 작년 10월 12일 대비 그 바닥 대비 22% 상승해서 다시 강세장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최고치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또 바닥 대비 20% 상승을 하게 되면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앞으로 약 14%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시장의 상승 열차에 올라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공지능, 요즘 정말 핫한 아이템이죠. 인공지능 AI 관련 주식부터 경기에 민감한 소규모 기업, 지역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목의 지속적인 상승에 베팅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에 대한 낙관적인 베팅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요. 또 이번에 중국 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미국 증시 랠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급등한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에 실패할 경우 이들 기업의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같이 주장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초 발표한 중국 경제에 가장 많이 노출된 25개 기업들 목록에는 거대 기술기업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정말 이 세 가지 종목들 정말 사랑하는 개별 종목들이죠. 애플과 포드도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나이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 부분의 매출을 중국에 판매해서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말에 강경한 제로 코로나 조치를 폐기한 후 중국이 경제성장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산업 생산, 수출입 지표 등의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로 기준금리를 또 인하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4일간의 단오절 연휴가 끝났죠. 목, 금, 토, 일 4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오늘 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중국 증시는 단오절 소비 부진 여파로 오늘 급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1.48%나 하락하고 또 선전지수, 기술주 위주의 선전지수 1.68% 하락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뜨거운 단오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중에 여행,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의 견인차로 소비를 지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바로미터인 연휴 중의 지출 규모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에 경기 둔화 우려가 한층 커진 모습입니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 3대 평가사가 있어요. S&P, 무디스, 피치. S&P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 이 중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처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5.5%에서 5.2%로 낮췄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골드만삭스도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 저조하고 부동산 시장의 역풍이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4%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 5월 중국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는 더욱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도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불안정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청년들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0.8%, 21%를 기록하면서 전달 20.4%에 이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젊은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예요. 로이터는 중국 정책 논의에 참여한 속시통을 인용을 해서 중국이 올해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보면 연중으로 지수를 보면 미국의 나스닥 30%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1% 상승, 우리나라 코스피도 16% 상승했어요. 반면에 상하이 지수는 겨우 1% 올랐습니다. 또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선전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2%를 기록 중이에요. 지금 미국의 지수들이 30, 40%씩 올랐어요. 6개월 동안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특히 선전지수는 마이너스 2%를 기록 중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